제가 밖에서 여러분을 모아놓고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라고 하면 거기에 귀를 기울이실 분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요즘 세상에도 아직까지 남아서 말로 이야기를 전하는 이야기꾼이 한 명 있었습니다. 때로는 가혹한 진실보다 달콤한 거짓이 위로가 될 때가 있다. 안상근, 그는 꾸며낸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현대판 이야기꾼이다. 사실 상근이가 처음부터 이야기꾼을 꿈꿨던 것은 아니다. 원래 그의 꿈은 자신의 이야기를 묶어 책으로 내는 것이었다. 그래서 매일같이 공들여 쓴 이야기를 안고 이 출판사 저 출판사를 기웃대는 것이 그의 하루 일과였다. 오늘도 컨테이너뿐인 허름한 출판사 창고를 찾은 상근. 예. 저번에 갖다 드린 원고 때문에 사무실에 와 있거든요. 자네 그럼 안 된다고 분명 말했을 텐데. 그래서 이번엔 새로 썼는데 이번엔 정말 재밌거든요. 글쎄, 필요 없으니까 돌아가. 신춘문예에 공모만 수차례, 게다가 출판사를 수십 번씩 찾아다녀도 그의 이야기는 늘 이렇게 퇴짜만 맞는다. 니들 언젠가 후회할 날이 꼭 올 거다.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겠다는 일념으로 서른이 코앞인 나이까지 백수신세를 면하지 못한 상근이었다. 답답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던 그는 우연히 이동 서점과 마주쳤다. 책을 사는 사람은 없고 다들 구경 삼매경에만 빠져 있는데 무슨 책 종류가 이리도 많은지, 저렇게 널린 것이 책이건만 왜 자신에겐 그런 기회조차 와주질 않는지 상근은 세상이 원망스럽다. 이 소중한 이야기들이 단돈 500원? 참,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그때 잊혀진 시인의 노래라는 책 제목이 눈에 띄었다. 지금 상근의 심정을 말하고 있는 것만 같은 제목의 책. 상근은 그 책에 점점 마음을 빼앗겼다. 잊혀진 시인의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은 조선시대 전기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전기수란 조선시대에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에게 돈을 받는 직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가 지나고 개화기가 되자 점점 사라져가는 전기수가 사람들이 이야기를 잃어버리는 것에, 듣는 것으로 말미되는 가장 순수한 이야기를 잃어버리는 것에 개탄을 하면서 쓴 사설 시조였어요. 책을 읽을수록 상근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불과 100년 전까지도 이야기가 사랑받던 시절이 있었다니 말이다. 가난과 배고픔에 찌든 이들을 잠시나마 꿈의 세상으로 인도했던 것, 그것이 바로 이야기의 힘이었다. 그래서 이야기꾼들은 늘 어디서나 환영받았다.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고 환호와 갈채를 받던 그들은 꿈과 낭만의 상징이기도 했다. 지금은 모두 사라진 이야기꾼들. 하지만 분명 상근도 훌륭한 이야기꾼을 한 명 알고 있다. 지금의 상근을 잊게 해준 분. 상근아, 오늘도 혼자 노는 게? 할아버지, 이리 와봐. 아이고, 오늘 할아비가 재미난 이야기 들려주마. 할아버지, 저기의 구름이 할아버지 닮았어요. 녀석, 그래? 그럼 오늘 할아비가 그냥 구름 이야기 들려주마. 구름 이야기요? 어. 해주세요. 그래. 옛날 옛적에 구름을 사랑한 소년이 있었단다.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시작되면 상근은 마치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것만 같았다. 어느새 누더기 옷도 비단 옷이 됐고 흙마당은 화려한 정원으로 바뀌곤 했다. 화려한 상상의 이야기 속에서 상근은 늘 행복해했다. 할아버지는 이야기 상자 같아요. 그래?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수많은 이야기들, 그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은 게 사실 상근의 꿈이었다. 여러분, 혹시 재미난 이야기 좋아하세요?
여기 갑자기 앉아보세요. 책을 읽던 사람을 불러 모으는 상근.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그는 글보다 이야기꾼이 돼보기로 했다. 혹시 그거 아세요? 구름은 사랑을 한다는 걸요. 일기예보가 항상 틀린 이유는 구름의 사랑하는 마음을 읽지 못했기 때문이래요. 이건 구름과 한 소년의 사랑 이야기인데요. 구름은 특히 느리고 바보 같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구름을 쳐다보고 있는 건 바쁜 현대인들한테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마냥 구름만 바라보는 심장이 약하고 바보 같은 아이를 사랑하게 되고, 뭐 그러다가 사랑에 너무 빠져서 비 내리는 거를 본분을 잃어버려서 세상에는 가뭄이 오고, 그래서 소년은 할 수 없이 구름과 헤어질 걸 결심하고, 구름은 너무 슬퍼서 눈물을 흘려서 다시 땅이 젖는다는 이런 이야기였어요. 어쨌든 할아버지한테 듣고 또 상근이의 해석대로 조금 바뀐 그 이야기를 다 끝냈을 땐 사람들은 처음엔 좀 이벤트인가 해서 왔다가 얘가 혼자 뭘 막 얘기하니까, 눈을 감고 혼자 이야기에 도취돼서 얘기를 하니까 그냥 다 가버렸어요. 근데 여자 한 명이, 단 한 명의 여자만이 끝까지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이야기를 들어준 관객이 있다는 것으로도 상근은 큰 용기를 얻었다. 그날 이후 상근은 매일 다양한 상상 속 이야기들로 사람들을 찾았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남는 건 늘 서점 주인과 그녀였다. 그 둘은 상근의 골수 팬이 됐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이름이 뭐예요? 자신의 첫 관객이었던 그녀. 하지만 상근은 아직 그녀의 이름조차 모르고 있었다. 시간이 어느덧 3년이나 흘렀다. 여전히 상근이 가진 이야기는 무궁무진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서점 주인마저 떠나고 남은 것은 그녀뿐이었다. 그녀는 3년간 매일같이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 이야기꾼이 되면서 상근은 현실과 이야기를 혼동할 때가 많아졌다. 구름아, 오늘은 기분이 좋아 보이네. 여전히 널 사랑하는 내 마음은 변함이 없단다. 스스로가 구름을 사랑한 소년이 되는가 하면 이야기 속 주인공처럼 행동하기도 했다. 이야기는 그의 일상으로 녹아들고 있었다. 그렇게 상근에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반가운 얼굴이 그를 찾았다. 이야, 놀랍구만 놀라워. 자네 아직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 자네도 이제 이야기꾼이 다 됐겠구만. 그렇다면 내가 좀 전할 말이 있는데. 3년 만에 다시 나타난 서점 주인은 많이 변해 있었다. 상근을 감동시켰던 이야기책들은 간데 없고 서점 주인의 손에는 오로지 자격증 관련 서적뿐이었다. 아, 이게 말이야. 요즘 사람들은 돈이 되는 이야기에만 흥미를 보이지 않나. 어쩔 수 없다네. 하실 말씀이 뭐죠? 아, 그게 나도 한때는 자네 같은 이야기꾼이었지. 하지만 난 실패한 이야기꾼이었어. 왠 줄 아나? 난 현실과 이야기 사이에 경계가 명확했거든. 현실과 이야기가 따로 노는 이야기꾼은 거짓말쟁이에 지나지 않아. 거짓말쟁이요? 이야기꾼인 자신도 믿지 못하는 이야기를 남들에게 그럴듯하게 떠드는 게 거짓말쟁이가 아니고 뭐겠어. 자네가 이야기가 되고 이야기가 자네가 돼야지만이 진정한 이야기꾼이 되는 거야. 그러려면 자네의 이야기부터 찾아. 자신의 이야기 하나 없이 남의 이야기만 가져다가 한다는 것도 이야기꾼의 자세가 아니야. 이야기와 현실을 혼동했던 상근의 행동들도 진정한 이야기꾼이 되기 위한 한 과정이었다. 서점 주인이 떠난 후 상근은 고민이 많아졌다. 그리고 진정한 이야기를 찾기 위해 멀리 떠나려 했다. 그때
뜻밖에도 그녀가 나타났다. 저 멀리 떠나요. 당분간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없을 것 같네요. 건강히 잘 지내요. 상근이 더 이상 이야기를 하러 나오지 않자 그의 뒤를 따라온 그녀였다. 따라오지 마요. 이건 장난이 아니라고요. 난 이야기를 찾아서 길고 험한 여행을 해야 돼요. 정말 나랑 같이 가고 싶은 거예요? 가방 이리 줘요. 뭐가 이렇게 무거워요? 갑시다. 그들은 이렇게 새로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돼가고 있었다. 상근이는 이제 이야기의 실체가 무엇인지 조금 알 것 같았어요. 거짓인데 모든 게 거짓은 아닌 거죠. 내 주변에 있고 이야기는 거창한 게 아니고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상품이 아니고 그 이전에 내 주변의 모든 게 이야기일 수 있고 말하는 법을 잊었던 그녀. 하지만 상근의 이야기를 처음 듣던 그날 여자는 상근에게 말을 거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 말들에 대답하는 상근을 발견했다. 현실에선 불가능한 일, 그들에게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상근이는 중년이 되고 무릎에 누인 여자도 중년이 됩니다. 시간은 또 흘러 상근이는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가 되고 무릎엔 이번엔 한 꼬마 남자아이가 누워서 할아버지 얘기를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을 흘러서 그 할아버지 상근이의 이야기를 듣던 꼬마는 어른으로 자라납니다. 그 아이는 25살 올해, 이름은 안창용, 바로 저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 예, 얘기 잘 들었습니다.